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인간은 지구상의 어떤 다른 동물보다 복잡한 사회를 이루고 있죠. 사회란 기본적으로 서로 돕는 집단입니다. 돕는다는 것은 자신이 이득을 보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남의 이득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동은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남을 도움으로써 그 사람의 호의를 얻고 이를 통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만 받고 도움을 주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사람을 무리해서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복잡해지고 체계화된 것이 사회이고, 따라서 사회가 형성되기 위해선 서로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높은 지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끼리나 돌고래 같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다른 포유류들도 대부분 지능이 높습니다. 그런데 개미는 지능이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개미군락에서 알을 낳을 수 있는 개미는 여왕개미뿐입니다. 일개미와 병정개미는 자신의 번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여왕개미만을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를 통해 서로 돕는 사람의 경우와는 달리 개미의 도움은 일방적으로 보입니다. 진화생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모든 생물은 자신의 유전자를 더 많이 퍼뜨리는 방향으로 진화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생물이 번식에 강한 욕구를 지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일개미 또한 진화의 법칙에 따르면 여왕개미에게 반역하고 스스로 번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번식을 포기하고 다른 개체의 번식을 돕는다는 건 진화적 관점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윈을 비롯한 초기 진화론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열쇠는 유전자에 있었습니다. 유전자는 생물의 거의 모든 형질과 행동에 관여합니다. 특히나 개미같이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은 유전자의 조종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유전자는 생물을 조종해서 자신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도록 합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조종하는 유전자만이 자연선택에 의해 살아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개미가 불임인 것도 결국은 일개미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기 위해 일개미를 조종한 결과일 겁니다. 불임인 일개미의 유전자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바로 자매인 공주개미를 통해서입니다. 개미는 특이한 방식으로 성이 결정됩니다. 일개미와 여왕개미 같은 암컷 개미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두 세트의 염색체를 가집니다. 반면 수개미는 한 세트의 염색체만을 가집니다. 여왕개미는 일생에 단 한 번 짝짓기를 합니다. 이때 많은 양의 정자를 몸속에 저장해 놓았다가 평생에 걸쳐 사용합니다. 수개미는 유전자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모든 정자의 유전자가 같습니다. 반면 여왕개미의 난자는 두 세트의 염색체 중 감수 분열을 통해 무작위로 선택된 한 세트만을 가집니다. 이 난자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자라면 수개미가 되는 것이고, 정자와 수정하여 두 세트의 배아가 되면 일개미 혹은 나중에 여왕개미가 될 공주개미가 됩니다. 공주개미는 여왕개미의 염색체 두 세트 중 절반인 한 세트를 받습니다. 그러니 여왕개미의 어떤 유전자가 공주개미에게 전달될 확률은 50%입니다. 일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확률을 생물학에서는 근연도라고 합니다. 즉, 여왕개미와 공주개미 혹은 일개미의 근연도가 2분의 1인 것입니다. 근연도는 유전적으로 가까운 정도를 나타냅니다. 근연도가 1에 가까울수록 유전적으로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주개미와 일개미의 근연도를 계산해 봅시다. 공주개미의 특정 유전자가 엄마에게 받은 것이라면 일개미도 그 유전자를 똑같은 경로로 받았을 확률이 50%일 것입니다. 반면 아빠에게 받은 것이라면 이들은 똑같은 정자를 받았기 때문에 100% 확률로 일개미도 그 유전자를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주개미의 대립 유전자를 일개미가 똑같이 받았을 확률은 75%이고 둘의 근연도는 4분의 3입니다. 즉, 일개미와 공주개미 간의 자매관계는 여왕개미와 공주개미 간의 모녀관계보다 오히려 가깝다는 것입니다. 일개미들의 유전자 입장에선 공주개미에게도 75%의 확률로 똑같은 유전자가 들어있으니 굳이 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왕개미가 알을 낳을 때마다 사실은 일개미가 더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개미들은 자식을 돌보듯이, 아니 그것보다 더 정성을 다해 자매들을 돌볼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 인간은 높은 지능에 따른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집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유전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람부터 개인주의적인 사람까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개미의 유전자는 일개미의 생명보다 군락의 생존이 언제나 더 중요합니다. 일개미는 어차피 번식을 할 수 없지만 군락이 생존하면 자매들의 번식을 통해 일개미의 유전자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미에게 지성이 있다면 그들에게 자기 희생은 숭고하거나 칭송받을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밥을 먹는 일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로 일개미가 일꾼이고 여왕개미가 여왕인지 의심스러워집니다. 어쩌면 일개미가 자신의 자매를 낳는 번식 도구로 여왕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를 확인하는 한 가지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왕개미 입장에서는 자신의 난자를 받는 공주개미와 수개미의 근연도가 같습니다. 반면에 일개미 입장에서 수개미의 근연도는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왕개미는 수개미와 공주개미에게 똑같은 자원을 투자하려 할 것이고, 일개미는 공주개미에게 훨씬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누가 승리하고 있는지 보려면 공주개미와 수개미의 수를 세보면 됩니다. 1974년 트래비스와 헤어는 20종의 개미굴을 파서 나온 수개미와 공주개미의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개미굴 속 공주개미들의 무게의 합은 수개미보다 3배나 무거웠습니다. 즉, 일개미들이 공주개미들에게 수개미보다 3배 많은 먹이를 주면서 이들의 개체수를 조절했던 것입니다. 굴 속에 가만히 앉아서 알만 낳는 여왕개미는 일개미들의 이런 행동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의 유전학자이자 과학작가인 애덤 러더퍼드는 그의 책 우리는 어떻게 지금의 인간이 되었나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자연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왕개미를 여왕으로 보는 것과 번식독으로 보는 것 모두 어쩌면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개미는 언제나 개미로서 살고 있을 뿐이겠죠. 안녕하세요. 구독자 104명의 신입과학 유튜버 과학계신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를, 저를 키워주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